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김광현 교수라는 사람이고요. 저 시흥시에서 저를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직함을 하나 주셨는데 교장을 하래. 교장 하니까 좋잖아요. 지금 제목이 이제 제가 5개를 적당히 나눴는데 뭘 모두가 만드는 건축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이름이 뭐 초등학교 이름 같잖아요. 모두가 만드는 누가 잘하나 뭐 이런 건데 아마 이게 실감이 안 갈 거예요. 건축이면 건축이지 뭐가 그렇게 모두냐. 건축학과 들어오는 학생도 건축 몰라.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더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거 갖고 그냥 건축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축물은 정말 뭐라 그래도 제가 건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즐비한 게 집이라고. 나무 못지않게 많은데 그걸 하대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냥 뭐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건축가 하는 사람들이 잘 지면 감동을 할 텐데 다 잘 짓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기가 또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하기 전에 건축을 제가 여기 나와서 다섯 번씩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 목사님이나 저 신부님 무슨 강론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으셨으면 아마 건축을 보였으니까 뭐 아름다운 양식이 있나 보다 뭐 유명한 건축가가 뭐라고 줬는데 아름다운 그림이나 도시가 있는 거다 이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걸 기대하고 온다면 그런 강의 많아요. 이렇게 듣고 즐거운 강의 많다 이거죠. 여기서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시청을 중심으로 하든 어디 뭐 구청을 중심으로 하든 여러 모임도 있어요. 그거를 일컬어서 모여 있다. 뭔가 인간이 이게 뭐 어떤 무리를 짓고 산다 이거죠. 그 사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건축을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건물만 덩어리고 얘기하면 건물은 뭐 그렇게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사람한테 소중한 게 뭐냐라고 묻는 물음이 있어야 돼. 뭐 건축을 보던 뭘 보던 간에.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뭐냐면 대개 보면 중요한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시험도 중요한 거, 뭐 중요한 거 별표 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는 여러 행정이나 일반적인 생활이나 우리의 삶이나 모두 통틀어서 중요한 거를 생각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건 소중한 거다 이거죠. 건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보면은 글자가 한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한테 소중한 게 많아요. 밥, 술, 돈, 집. 다 글자가 하나짜리, 숨 같은 거. 글자가 한자로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생명을 보고 중요하다 안 그래? 소중하다 그러지. 내가 숨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 보면 짓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를 짓다 그래 시를 만들다 안 그러거든요. 밥을 짓다 그러지 밥 만든다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 짓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짓다라고 하는 말이고 집을 짓다 그래 집을 만든다 안 그런다고. 자동차는 짓는다 안 그래. 자동차는 만든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말의 어휘가 짓다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것 중에서 사람의 삶에 정말 소중한 거를 짓다라 그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소중하고 뭐가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르세유에 항구가 있어요. 사진이 크면 좋은데 왜 이렇게 저 스크린 하면 안 되나? 대빵만하게. 여기 이제 항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사무소에서 이랬는데 이게 유리가 아니고 이게 스테인리스 미러로 이렇게 쫙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여기 이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 이게 기둥을 만들었고 위에다가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봐요 이렇게. 건축이에요. 그 왜 만들었느냐? 저거 용도로 보면 아무 용도도 없는 거예요. 즐거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하느냐? 아니다 이게. 즐거운 거를 시작해서 여기를 지날 때 이 도시에 같이 이 항구 속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그리고 도시에 대한
어떤 그 이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반사가 됐다. 아니면 여기에 뭐 다른 어떤 물건들이 반사됐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뭐 기둥 버쩍 큰 데다가 유리처럼 생긴 그 미러 저기 스테인레스 그래 저기 판을 올려놓고 한 거는 없는데 사람이 비추니까 흥미가 생긴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비추는 게 다른 물건이면 아무런 득이 없는데 사람이 비추고 자기가 비추고 옆에 사람이 비추니까 재미있는 걸로 바뀐다 이거지. 그러니까 건축물의 사물은 저렇게 비추는 것처럼 굉장히 같이 모여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와 삶과 관계없는 알제리 무슨 뭐 어디 뭐 이런 항공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진흙으로 만든 조그만 데가 있죠. 여기 보면 뭐 곡식 놓는 창고가 있어요. 한 집이 요만해. 그런데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가 있어. 여기 보면 길이 있고 마치 물길이 흘러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뽐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얽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집도 약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축의 모양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싸구려 집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소중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은 서로 의지에 산다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그것이 반영되냐? 집과 길, 그 다음에 나무들. 이게 이제 사람 살아가는 풍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하다고 하지만 좀 더 갖고 있는 것은 공동체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스위스에 산다. 벌써 이렇게 로직이 있잖아. 자기 집이 있고 필지가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이렇게 쭉 나눠서 밭을 나누고 살아요. 그러니까 두 칸씩이 자기네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동네를 그런 대로 배타적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위에서 항공 사진을 봐도 사람끼리 모여 산다라고 하는 걸 안다 이거죠. 모여 사는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려면 아름다운 집이 있고 유명한 건축가가 있고 그 무슨 양식을 줬고 그거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일단 맡기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모여 산다고.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이거죠. 이 집은 멋있어요? 잘 드셔보면 멋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이게 건조한 지역의 집들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저기 이렇게 진흙으로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는 집들이죠. 그런데 뭐가 아름답냐, 뭐가 이렇게 사람에게 심금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요 집들이 서로 얽혀 있고 남의 집 뭐 전부 다 바짝 붙어 있어. 다 붙어 있어요. 밀도 있게. 그러니까 굉장히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다 이거죠. 이런 집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집은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별로 그다지 썩 이 상하수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물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오물은 전부 다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밭을 기거해서 벌써 이렇게 보면은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스위스 같지는 않다. 뭔가 빈곤해 보여요. 이런 것들은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조형처럼 보이고 밑에서는 살아가면은 굉장히 어려운지만 그래도 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같아. 이렇게 곡식을 놓고 창고를 내서 그거를 말리는 삶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있다. 그러니까 저게 아름답냐 저게 아름답다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이 어떻게 집합을 이루고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알제리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디를 보면 이런 식의 모여 사는 방식이 있죠. 이 모여 사는 방식은 아까 사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요거 다 집이에요. 이 경관이 아니에요. 이게 다 집이야. 우린 자꾸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한 토막의 그 건물 덩어리 하나, 각설탕 같은 거 이렇게 하나를 보고 생각하는 겨를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이렇게 군을 이루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안 생겨요. 건축은 무슨 뭐 어때 한 집 한 집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건축의 문제는 이렇게 합쳐 있는 상태다. 어떻게 합치느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오려면 도로를 타고 와요. 쑥 들어와. 남이 못 들어오게 벌써 무슨 호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담장도 높아요. 자기 거 앞에 있고 삥 둘러요. 여기는 완전히 무슨 중세 무슨 성 하듯이 만들었어요.
가운데 여기는 뭐 하느냐? 여기는 이 사람들의 공동의 마당으로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땅이 하도 넓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이기적인 삶이다 이거죠. 남에 대하여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그 다음에 이 동네와 이 동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날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법이 옳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방식이 뭐냐? 이게 이제 동그랗다, 뭐 길쭉하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다. 모여 사는 거죠. 이거는 모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여 사는 게 없어요. 사람이 없거든요. 체르노빌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원자 무슨 뭐 방사능에 방출됐기에 못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건축가들이 집을 만들 적에 모델을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죠. 그러나 삶이 유리되면 아무리 그 형체가 남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다. 건축물을 멀때처럼 보지 마라 이거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뭐 콘크리트 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 만들고 내가 쓰면 되고 안 쓰면 되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100가지 중에 그런 걸 쓰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인 예지만 건축물은 절대 이 형태상의 어떤 그 결과로 이끌어지는 데는 아니다. 이런 이 시리아의 이런 모습들 보면 풍경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는 사람들 또 뭐 나름대로 어렵겠는데 대단히 무언가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파라볼라 안테나를 둔다면 다 둬. 우리나라 뭐 옥상 위에다가 뭐 물탱크 있다. 그걸 미관으로 보니 나쁘다. 왜 나빠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식이 그렇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아니 학생들도 보면 다 A+ 맞은 사람만 있습니까? 하다가 보면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 B를 맞을 수도 있고 C를 맞을 수도 있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인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뭔가 물탱크가 있다. 그러면 뭐 경관상 나쁘다. 경관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물통 올렸어요? 물을 안 주니까 물통을 올렸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니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런 문제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이게도 물통이 올려놓여 있는 물탱크가 있는 것이 뭐 우리나라 도시 속에 많다 하더라도 100%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건축물이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유적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개 우리의 이제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경과는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든지 이 독일의 어떤 이 장면들을 보면 첫째 아름답다고 그래요. 첫 느낌이 아름답다. 그 뭐가 아름답냐? 지붕이 아름답다. 지붕이 왜 아름답냐?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의 경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붕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평지붕 쓰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게 제각각인 이유는 건물의 형태가 제각각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제각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지으면 끝이다 이거. 그런데 건축 법규도 내가 지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방임하고 있다. 여기 건축 행정 보시겠지만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법규가 이렇게 모으는 법이에요. 건축법이. 우리나라 건축법은 나누는 법이에요. 각설탕처럼 대지 하나에 집 하나 있다. 대지 하나에 집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뭐 건축선 떼라, 인동간격 떼라, 뭐 그다음에 뭘 떼라 해가지고 건물 안으로 몰아놓는 일에 열심인데다 이게 붙이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 한 번도 그걸 얘기하고 이유가 뭐냐? 불나니까. 연소의 방지. 그건 일제시대 때 2차 세계대전 일으키면서 그 중국이나 뭐나 이런 데서 하던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어떤 어휘가 같아야 된다. 이게 삶이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집중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쉬운 것들은 경관이 형태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지. 누가 그 삶에 동참해 주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생각하면 정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같은 도시의 경관도 이렇게 뭐 아파트가 있어요. 브라질리아입니다. 저기 보면 여기 이 국회의사당이 있고 아주 넓게 이렇게. 건물이 막 쫙 해서 넓은 게 있어요. 근데 도로가 다 점유해 버렸어. 여기서 여기 오려면
이 사투를 벌리고 뛰어야 돼. 이거 들어오면 이만큼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고 건축가 한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건축적으로는 유명해요. 브라질리아는. 오스카 니마이아라는 건축가가 만들어서 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동네와 동네가 무지 멀다 이거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 옆에 있어야 그게 좋은데 이렇게 큰 광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시원한 도시를 만든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도시는 실패한 도시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래된 도시, 중세로부터 한 1000년 정도 내리고 와서 이렇게 어디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시기적으로 봐서도 현대적인 집이 아니에요. 이런 집들은 대개 1000년 걸렸어요. 중세 중세가 프랑스의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동네들이 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을 가보면 뭐를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정말 뭘 지켜 이렇게 막 머릿속에 잘 자기네가 알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여기에는 큰 길이 없어요. 작은 골목만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친하지. 뭐 크게 발전되는 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르발레벨로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상한 집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희귀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프랑스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이에서 관광으로 아마 1번을 차지하는 마을인데 이거는 생폴드방스, 방스라고 하는 지역 옆에 있는 생폴이라는 마을이다. 이게 1000년 걸린 집이거든요. 뭐 꼭대기에다가 이거졌어요. 근데 여기는 마티스도 살았고요. 저기 피카소인가 뭐 와서 유명한 화가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가고 한 아름다운 집이에요. 뭐가 아름답냐? 형태가 아름다워요? 이게 아니에요. 건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그 사이사이의 공간이 사람에게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을 주도록 만든다. 저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는 아마 어려운 집입니다. 아무도. 거기 들어가면 위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집이 한 채가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지내는 커피숍이에요. 관광객을 위해서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데예요. 모이는데 관광객이 낄 수는 있을까? 옆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뭘 게임을 합니다. 노인들이 어서 게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참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뭐가 아름답냐? 그러면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노인들이 그냥 자기의 삶을 맨날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세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일적인 사람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안 온다고 보세요? 이건 이제 여성 잡지 같은데 잘 찍히겠네. 뭐 이런 장면 투성이에요. 그런데 누가 요걸 키웠는가? 요걸 누가 내놨나? 이거 누군가 내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유럽 다니면서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창문에다가 이게 꽃 끼는 거 내놓는 거 있죠? 창문. 그게 나는 건축을 통해서 공공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제일 일보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아파트에 그거 세우면 뭐라 해요? 물 뿌리면 물이 새니까 밑에 집에서 싫어해요. 그리고 떨어질 줄 모르니까 안 돼.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아. 높으니까 뭐 한 10층 돼서 그 달아봐야 위험하기만 하고 잘못하면 뭐 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쪽에다가 화분에다가 내놓는 일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유럽에서 이렇게 구경 가다 이렇게 보면 제일 유럽에서 부러운 거가 저는 창가에 화분을 놓고 키우는 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거를 내놓는 거예요. 아름다우라고. 자기 집이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서비스다 이거죠.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기는 집들이지 이게 무슨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좋은 마을을 이루느냐? 이 건축적으로 뭐 대단히 아름답습니까? 막 이거 뭐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집은 허스름해도 시간이 지나고 모든 사람의 정성이 깃들어지면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신체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광장들 뭐 여기 보면 뭐 이게 나빠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 나오면 또 어른들이니까 쉽게 손 안 드실 것 같으니까 다 동의하는 걸로 보면 여기 걸어가는 거는 이렇게 그냥 뭐 골목이 길이가 요만해요.
손에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요. 뭐 대단한 집 없어요. 요거 요거 얼마짜리냐 그러면 요거 얼마 된 것 같아요? 1000년은 아니고. 요거 얼마 된 것 같아요? 요거 300년 됐대요. 수도가가.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빨래하는 데 있어요. 빨래하는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게 마을의 중심. 이런 게 많을수록 좋다. 무조건 작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 나가는데 우리의 몸이 무지 큰 게 아니거든요. 여기 사람 몇 명 모였어요? 10명 모이면 가득 찬 말이에요. 이거가 이 동네에. 근데 이렇게 사는 방법을 잃어버리면 답답하다 도로 들어오고 차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신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동네 특징 하나는 바로 조그만 마을인데 그 언저리에 공동묘지가 커요. 이 공동묘지. 여기 사람들이 다 있고 증축도 해요. 여기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죽으면 여기 살아요. 우리 묘 만들면은 귀신 나온다고 안 해요. 같이 살아. 여기 미로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아주 인기 1위예요. 미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미로라는 사람. 샤갈도 있고요. 이런 사람의 묘들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묘를 만들어요. 묘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살고 죽고 누군가 하는 가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그거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는 이제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마을에 관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두 만드는가? 그 마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만들어요. 그런데 모두 만드는 것 속에는 뭐냐면 국가를 대표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중요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 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숭례문이 불탔다. 뭐 따지보면 내 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나쁜 놈이지. 저부터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숭례문 내 거야 뭐. 그거 뭐 불탔는데 우리 집하고 거리 먼데. 그거 뭐 또 지면 되지 뭐. 뭐 대수냐? 집이 뭐 한두 개 탔냐? 뭐 임진왜란 탔고 못 탔는데 잘 탔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물이 있다. 내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중요한 건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 사진이 거창하고 그러니까 거창한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작은 거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 2차 세계대전 때 폭격당한 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폭격당할 만하죠. 이렇게 이제 피폐된 것이 있어요. 앞에 가가지고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거의 뭐 이건 다 뼈다귀만 남아 있는 그런 집이에요. 적군으로 우리 저기 연합군 쪽에서 보면 통쾌한 일이고 사는 사람 쪽에서 보면 정말 비통한 일이죠. 국가의 이제 어느 입장에 서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동독에서 이렇게 있다가 통일을 해가면서 국회의사당을 베를린으로 옮겼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될 때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그 의미가 아닐 거다 이거죠. 설사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똑같이 그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통일이 됐다고 하면 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그런 의사당이 아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대치가 다르다. 그래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을 했는데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우선 오래된 국회의사당 위에 이거를 짓는 것은 그 건물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의 존재의 근거를 안다 이거죠. 집을 짓는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덩어리야 멀대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뭐 재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고 뭐 평당 얼마 하다가 끝나는 집이 아니다. 물론 그런 과정은 있지만 건축은 그런 게 아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자공학을 전공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다. 저는 이런 얘기 못해.
기계항공공학부다. 저는 이런 얘기 못 한다고. 뭐 기계가 어떻게 잘 날아가고 잘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하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건축가 교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건축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 위를 유리를 만들었어. 유리를. 이 건축가가 유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건축가가 유리를 아무도 없는 데서 만들었을까요? 딴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그 의장 이런 사람들 졸리세요? 제 이게 감동적이어서 지금 묵상 중이십니까? 눈을 감으면 졸음이 온다고.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잠잘 때 요렇게 자지 뭐. 왜 잠자는 걸 청하느냐? 왜 종이를 적는 것도 하나도 없어. 학교 다니면서. 잘 들으려고요. 뭘 적어야지 자기 몸이 움직여야지 뭘 동이라고 끄적거리는 게 기억이 남지. 뭐 안 적어요? 저는 잘 들었는 게 조장 선생님 잘못 만났지. 다음 시간에 또 아무도 안 나오겠다. 적는 게 좋아. 제가 저기 수업을 할 때 제가 건축의장 수업을 하는데 노트를 준비해라. 예, 그래서 노트 10,000원짜리 이상. 물건 있는 곳에 성경 말씀에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어떤 노트 싹으로 들고 오면 막 뭐라 그러는데 그 대신 그 노트에다가 많이 적은 다음에 평생을 들고 다녀라. 이게 생각이 없다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종이 좀 적으세요. 대답은 안 하시네. 눈 감지 마세요. 감기만 해봐라. 여기 이제 이게 유리가 덮여 있는데 건축가가 이게 지은 게 아니죠. 다 합의를 본 상으로 짓는 거지. 뭐 어느 날 유리를 졌더니 국회의사당이 와가지고 의장이 와가지고 잘 졌다 유리네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왜 도움으로 졌을까? 과거에 있던 도움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유리로 가짐으로써 그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밖을 봐라 이거지.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가장 높은 국회의사당 위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그 위를 빙빙 돌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럼 뭐하러 도느냐? 관광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시민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한번 다녀라 이런 갖고는 안 해요. 그 보여주는 것이 통일된 국가가 어떻게 우리 앞에 전개됐는가를 여러 번 봐라라고 하는 게 그 시사점이지. 뭐 관광객 와가지고 한번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게 뭐 이게 뾰족해요. 이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통이 있어요. 유리통이. 내다보면 국회의원 머리가 보여. 저 졸고 있구나. 저 사람 저거지. 저 찍어가지고. 우린 방청객이라고 하는 게 뒤에 있잖아요. 여기는 위에다 놨다. 이것도 건축가의 의도죠. 이 의도 독일 사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로저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한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반사가 돼요. 그 밑에 앉아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뭐 뾰족한 게 하나 있는데 위가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에서 했을까? 안 하지. 내가 100%안 해. 절대 안 해. 들킬까 봐서.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의회의 의미가 저기 나타난다.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이야 저 국회의원 뭐 하는데 그게 한없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국회의사당의 가장 큰 의미가 도움에 올라다녔다. 저거는 건축가가 어떻게 설계했냐. 건축가가 유리 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유리를 끼고 뭐 해가지고 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소위 말해서 주어진 프로젝트 속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의회가 무엇이며 이들에게 통일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서서 폐허된 분단된 그 독일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야 어디 가서든지 볼 수 있죠. 뭐 에펠탑 같이 높은 데 가서 봐도 산 위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야. 국회의사당 위에 올라와야 된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어지는 그 자리가 유의미한 자리다. 다른 곳에 가면 그 장소를 파는 것과 대체될 수 없다. 이 시흥시청이 있는데 이 건물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저 자리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 건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이걸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천천히 알고 처음에 이거 뭐야? 그냥 올라가니까 올라가는가 보다라고 해야지 강요하지 않나.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변에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쭉 있는 것 속에 언젠가 어느 때 어떤 학생들의 가슴에 뭉클하는 게 있다 이거죠. 매번 가는 사람이 뭉클하지 않을까요? 정신없이 이러고
왜냐하면 수업을 듣다 보면 조는 사람도 있거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쁜 선생이야. 이렇게 다니다가도 어느 때 뭉클한 게 있을 때 그게 건축물이 사람에게 함께 모여 산다고 하는 의미를 국회에서 된게 준 거다. 누가 주느냐? 거긴 다리가 있고 뭐 이렇게 지붕이 있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런 관계예요. 이런 식의 것을 국회에다 만들었다. 이런 국회의사당이 우리나라에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에 있는 돔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단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위에다 얹힌 거예요. 내부에서 보면 저게 안 보여. 그러니까 건축물의 단면이라고 하지 잘린 것이 아니라 위아래 관계를 그렇게 보여줘요. 이게 좋은 설계지. 저거는 그림으로 안 돼요. 회화, 디자인, 산업 디자인. 요새 뭐 디자인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 절대 못하지. 이 콘크리트에다가 뭐 색깔 칠해서 아름답게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나쁘다고? 왜 나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인데. 그럼 콘크리트 짓지 말아야지. 그래도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했더니 한 100년 갔디까 1년이다 다 떨어져 긁어내고 앉아있지. 분진 날리면서. 콘크리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콘크리트를 보고 획일적인 재료라 그래요? 얼마나 자유로운 재료인데. 아, 뭐 이렇게 지라면 이렇게 짓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짓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듣는 게 콘크리트인데 뭐 회색 이게 뭐 뭘로 딴 거 해보시라 이거예요. 건설이 뭐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건설 그러면 아주 하대 보지. 이게 건설의 힘이다. 이거지. 구조물이 갖고 있는 것 속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바라볼 때 모나리자가 있다. 그럼 맨날 저런 모나리자를 바라볼 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는 모나리자도 중요한 모나리자를 보는 방식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사회. 그러니까 이 어떤 건물이 있다면 건물 하나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계예요. 인어공주가 있어요. 마음속에는 인어공주가 다 적혀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건축을 이해하면 아 건축은 저래야 되는데 부동산 하신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부동산인데 아니 부동산 전 학생들 뭐 하라 그래요. 너 부동산 중요하다 해라. 너 잘했다. 저 제자 중에 부동산 하는 사람도 안 돼.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보라는지 그것만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 그림도 어떤 물체를 볼 때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알고 있는 바, 요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같은 인어공주가 이렇게 보면 흥이 깨져요. 이게 뭐냐? 그렇지만 이게 진실이다 이거지. 왜 이런 걸 싫어하는가? 건축물을 볼 때 잠깐 이쁜 거 하냐 이거지. 같이 사는 것 속에 이게 있다. 이게 나빠요? 훨씬 좋지. 흥에 깨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상한 거지 이 장면이 정상이라니까. 같이 보잖아 인어공주. 혼자 봐요 거기서? 딱 들어갔더니 혼자 이렇게 보고 또 돈 내고 나오고 그 다음 사람 보고 아니다 이거지. 이런 경관 속에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어떤 경관 속에 같이 있는 것처럼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는 맞다. 타지마할도 이렇게만 보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를 보면 아름답다. 야, 뭐 그 저 왕비 정말 기가 막히다. 남편 잘 만났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피폐된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걸 느낀다. 어떤 컨텍스트에 놓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지는데 건축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건축을 만드는 이유는 기뻐하려고 만들어요. 건축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케이팝 이래가지고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췄다. 아, 막 이쁘다, 좋다, 즐겁죠. 그렇게 즐겁진 않아.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면 은근히 좋아. 그거는 배하고 자동차하고 달라요. 집이 있어요. 얘들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인데 3년 전에 현대미술관 가서 어린 아이들 가르쳐 봤어요. 아무나 오라 그랬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하는데 이런 이제 박스를 주고 추운 겨울로 하니까 자 벽을 집는데 과제가 뭐였냐면 동화책을 다 갖고 오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거기서 한 30분 읽은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할 테니 그 창가에 기대가지고 사실은 더운 여름날 같으면 좀 밖에다가 내놓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안에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구멍을 냈어요. 근데 잘 만들어요. 만드는 도중이었는데 좋으냐? 그때 좋대.
요게 왜 좋으냐도 좋대. 요 창문에 창문 좋대. 그런데 옆에 저쪽에 있는 남정네 애들은 싸우더라고. 발로 차고 뭐 주먹질하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가 잘 돼가지고 모두 같이 만들어 좋은 거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이 애들 심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창이 뭐냐? 창을 보기에 그냥 뭐 창이지 뭐. 창, 뭐 바람 들어오네. 그런데 창가에 서서 사람이 뭘 회상을 하면 창가에 서서 이렇게 보지. 창가에 여러 사람 안 서요. 혼자 서지. 그러니까 창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람에게 여러 가지 숙고의 얘기를 들려줄 때가 있다. 이게. 얘네들은 왜 이러고 있느냐? 뭔지 모르겠는데 모여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야. 발바닥 하나 내놓는 얘기는 건축물을 만들 때 아까 지붕을 똑같이 만드는 일하고 똑같아. 벽면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이걸 느꼈을 때 얘들 보고 건축 보고 만들라면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바닥을 갖고 만드는 일은 별로 없지만 사람이 어떻게 모여 사냐?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이게 모여 사는 방식이에요. 뭐 대단한 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인트폴 대성당 앞에요. 런던에. 근데 여기 보면 대성당 앞에 계단이 이렇게 있지하고 널찍 쭉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면 끝이에요. 근데 이 광장이 굉장히 유명해. 왜 유명하냐? 여기는 이 계단이 건물을 올라오는 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당 온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앉았고 그냥 피곤하니까 앉았고 그냥 앉은 사람이에요. 많이 앉으니까 이 광장이 유명해졌죠. 뭐 유명하다고 가보면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요. 모여 사는 건 이런 게 모여 사는 거다. 뭐 어떻게 큰 대수롭게 있는 게 아니다. 모여 사는데 그 모여 사는 거를 목적을 주면 도서관이 되고 학교가 되고 유치원이 돼요. 어떻게 모여 있느냐? 도서관. 도서관이야 뻔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책을 삽니까? 그러니까 책을 한꺼번에 사고 나누어 보자. 이게 도서관이에요. 미술관은 왜 만드는가? 하도 뭐 유명한 작품 많은데 다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모아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책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관점을 하는 게 모여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관리도 해주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여기 뭐 전시도 하고 이건 네이버 사옥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이게 도서관과 관계된 거를 만든다. 저는 건축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저거보다 사람이 같이 모이도록 이렇게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까 이것처럼 마을도 만들어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가끔 이런 걸 보이는데 왜 보여주냐면 대학생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얘기를 잘해. 이거 좋으냐? 그러면 좋대. 어디가 좋으냐? 나쁘다는 얘기도 있어요. 건물이 이게 쭉 있대. 그래가지고 뭐 물이 있어요, 뭐 있어요. 나쁜 거 얘기하면 떨어져 죽는데 이게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난간이 없나요? 뭐 이 아주머니 할머니는 뭐 쓸쓸한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 집은 전체로 보면 이렇게 확 이렇게 뭐 땡기는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기에는 그냥 그럴싸해. 그리고 난간이 없는 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난간 둘러요, 이렇게. 이 서울시에서도 난간 두를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들을 너무 이렇게 막 보호모처럼 다스린다. 난간을 두르는 순간 이 길과 여기는 관계가 딱 떨어지는 거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딴 사람들 구해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백조가 구해준다고. 여기 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나무도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아름답다라고 해서 찍은 건 아니고 암스테르담의 어떤 집이었는데 저런 동네를 그냥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가능성 있는 게 많아요. 커피숍 가면 이렇게 있는 거 최근의 현상인데 느낌이 이상하죠. 옛날 다방 그러면 뭐 들어가지고 뭐 다방 내지가 뭘 타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이 커피숍 그러면 그냥 이렇게 확 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의 생활이 이제 도시 속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버릇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커피숍이지만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과 요 바깥쪽에 있는 도시의 구별이 앞으로 점차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 사람들은 이게 길거리에요.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에 그냥 있으면 그냥 앉아 있는 거거든요. 위에 앉아 있고.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러고.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항상 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무언가 뭐 기쁨이라고 하지만 그냥 기분이 좋다 그거죠. 뭐 기쁨이라 그래서 뭐 왕창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사는 거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은 뭐가 다르냐? 뭐 집이야 뭐 피막길이니까 뭐 이런 거다. 근데 이게 뭐 아름다워요? 이것보다 낫다 이제 앞에. 이게 왜 나쁘냐 그러면 이제 철거 대상이 된 거죠. 재개발 대상이 돼 가지고 이제 다 문 닫았을 때 뭐 물질적인 덩어리든 다 있어요. 그런데 모두 산다라고 하는 인기척이 사라지는데 그거는 아니다. 여기는 이걸 보고 뭐 간판이 뭐 나쁘다 뭐다 그러는데 제일 아름다운 건 역시 이거지. 이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거 쪄려 이렇게 기름에 절이려면 이거 몇십만 마리, 만 마리 정도는 아마 구워야지 이렇게 때가 흐를까. 여기 있는 이런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 살아나가는 데 있다. 이거를 우습게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할 때나 이럴 때는 다들 그럴싸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어떤 일에 봉착하면 버린다. 그래가지고 어떤 날에 싹 없어져요. 어떻게 없애느냐? 경의선이 있었는데 경의선 지화한다 그래가지고 경의선 위에 없어져 버렸죠. 제일 먼저 한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철도 뽑아가는 거예요. 철로. 그 철로 뽑아가는 거예요. 왜 뽑느냐고. 고철이 아까워서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철로는 남겨야 돼요. 100년 이상 됐거든. 100년 이상 거기를 달리던 그 철도가 없어지면 철로의 레일이 남아야지 그 땅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드러내버리는 순간 그냥 기다란 땅이지. 긴 땅.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철로 위에 뭔가를 얹혀가지고 철로 모습을 보이면서 가야지 그 철로가 여기가 100년 전부터 경의선이 지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증언해 주잖아요. 그 증언해 줘야 자기가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알지. 이런 것들을 쉽게 놓치는 일이 있어서 아무튼 있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주느냐. 아까 뭐 생폴드 방스를 보고 아름답다 그런다. 여기 이제 어느 건축가를 만나려다가 내가 좀 일찍 가가지고 어떤 커피숍에 앉았어요. 앉았더니 갑자기 보니까 괜찮아. 보니까 유리가 이렇게 있고 커피숍 조그매요. 여기 이제 탁자가 이렇게 있고 탁자 바깥쪽으로 요거 어떻게 눈에 보는데 잘하면 붙겠네, 그죠? 저쪽 길 넘어. 그 이유는 도로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이제 제가 잘 아는 후배 건축가가 진 집인데 여기 음식점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무슨 여기 무슨 제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저 아주머니들이 뭐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안 들려요.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막 손짓 발짓 하는 거 보니까 동창생 같아. 이러고 보니까. 근데 뭘 먹나 봤더니 한 사람은 티를 먹고 있고 한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딴 걸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들 먹으라고 그러는 게 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어떠한 내가 이런 작은 골목 속에 이 사물, 이 유리, 이 나무, 이 길,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적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드문드문 있으면 우리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기분이 좋았어요. 뭐라고 평용사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괜찮았어요. 이게 건축이 주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데 이거를 빼면 이건 도시에 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어떻게 모여 사는가 하는 얘기를 이 슬라이드 몇 장을 통해서 지붕을 갖고 말하고 싶어요. 이 지붕이 어느 나라 거냐? 어느 나라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지붕이 뭐라 그러는데? 기와 뭐 우리나라만 씌우나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 모양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중국은 색깔이 아니고. 맞아. 기타 등등. 그런데 여기다가 다 일본식 기와를 씌우자. 다 씌우자. 어떤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씌우자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지. 왜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 문화거든. 근데 이놈이 혼자 있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당할 줄 모르는데 군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다. 초식 동물이 약한 놈이 혼자 있으면
저 야수한테 잡혀요. 이 초식동물은 항상 모여 있어. 건물이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모여 있으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도 뭐냐면 지붕이다 했는데 잘 보면 그게 문화다.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문화다. 근데 이걸 지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건 한국집인가? 똑같은 집은 뭘 보고 아느냐. 이건 한국집이 아닌 게 틀림이 없어. 재료는 그 모양은 군을 이루면 우리가 사는 옷하고 똑같은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집들을 보게 되면 이 집들이 다 뭐 이렇게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자기 표정이 있어요. 사람 얼굴이 다 다르고 뭐 화장도 달리하고 옷도 달리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인정해라. 라고 그러는데 집은 다 똑같이 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저 토요일 날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봤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별짓을 다 해보는데 초등학생을 하다 보니까 한 40명이 앉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38명이더만 단독주택은 2명.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에 산다. 그러니까 이런 집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자꾸만 이렇게 박탈돼 나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마을은 어쨌든 자기의 고유한 지붕이 있다. 지붕이 하는 일을 보면 아까 문화를 나타내죠. 각자 자기의 표정이 있죠. 어떨 경우에는 이거 뭐 대단한 지붕 아닌데 세 가족이 살면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거는 옛날 드라마처럼 자주 하는 말이죠. 왜 한 지붕 세 가족이라 그럴까요? 세 가족은 서로 관계가 없으나 지붕 밑에 살면 그게 남이 아니다. 지붕은 이렇게 모으는 힘이 있다. 왜 이렇게 지붕을 얘기하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란 말을 많이 하면서 그 용어가 마치 사회학이나 무슨 뭐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것처럼 보지만 건축에 굉장히 중요하다. 길에 아무리 서 있어 봐라 100명이 공동체가 되나. 그런데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그건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건축은 진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축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 삶에 진정성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옳고 그른 게 아니다. 뭐 백사장에다가 더워가지고 어디서 아버지가 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 사왔다 꽂았다 턱하고 야 우리 집이다 그래가지고 하나 꼽았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거기 간 가족들은 전부 다 그 바깥을 안 떠나. 전부 다 그 안에만 있지. 그 지붕이라는 힘이 그런 거. 이거를 초등학교 학생이 듣는 것과는 다른 입장에서 어른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항상 물질과 함께 뭔가 이루어질 때 증폭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안 듣고 그냥 지붕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얻어들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표현은 흔히 아는 표현을 했지만 뭐가 공동체를 묶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지붕은 굉장히 강력해요. 지붕과 벽과 바닥이 대개 있죠. 근데 그중에서 하나씩 없애면 벽 없애면 돼요. 왜냐하면 저기 열대지방이나 남방에 가까우면 벽 없이 살거든요. 기둥도 줄일 수 있어요. 바닥도 없앨 수 있어요. 땅바닥에 살면 되니까. 그런데 지붕은 있어야 돼. 이 덮는 건 있어야 돼. 그래서 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붕에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지붕이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지붕이란 말에서 집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붕은 이거는 이제 천장과 같은 거지만 뭐 천장과 지붕이 붙은 판테온이에요. 이 판테온은 고대 로마의 가장 뛰어난 건물이면서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건물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가 달라서 그게 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 눈이고 유럽 사람들의 건축의 최고봉은 판테온이에요. 왜냐하면 강력한 기하게 딱 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그저 자연스러운 사찰에 이렇게 보고 좋아하는 감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이들은 이렇다. 이 지붕은 이 벽은 이건 하늘, 태양, 시간의 움직임 그리고 강력한 기하게 있는 것 속에 그리고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은 범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오는 태오가 신이고 오는 집이라면 온. 그러니까 판테온이니까 모든 신을 모시고 있는 집. 이걸 왜 졌을까? 하드리아누스 대제가. 그 뜻은
이 지붕이 천체를 도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모형화한 거예요. 하드리안스 대제가 할 일 없어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 전토를 다 장악을 하고 나라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짓는 집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게 판테온이란 집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을 같이 아우러 가지고 이게 다 내가 다 모시고 있으니까 말 잘 들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은 그러니까 정치가 있어서는 굉장한 이데올로적인 표상이다. 그 표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속에 들어가면 우주예요, 우주. 물론 하늘에서 보면 요만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표상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 지붕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주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래요. 어떨 때는 아까 제가 초식동물 얘기했는데 그건 대단한 경우고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 있어서 이게 지붕이 있어요. 요 가지런하니까 이게 지붕이야. 그다음에 이거 저기 부산 감천동에 있는 태극마을이라는 데인데 이거 뭐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뛰어난 모양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저렇게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모여 산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니까 저 마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자체 하나하나의 무슨 조형적이거나 형태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런 그 지붕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지붕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소설에 보면은 뭐 7딸이 있다. 딸이 있는데 딸을 어디다가 집을 제가 어디다가 놓느냐 지하실에다 살게 2층, 3층 다락방에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묘한 느낌을 준다고. 그러니까 가장 외부에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은밀한 게 바로 밑에 있어요. 가장 공적인 것 밑에 가장 사적인 게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럴 때는 남자 아들을 넣으면 안 돼요. 여자 딸을 낳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박공 지붕에 여자 딸들이 7명이 이렇게 얼굴을 하고 빵긋거려야 그 집이 행복한 집이다. 남자가 시커먼 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지붕 밑이 사적이고 열이다. 아주 상큼한 그런 느낌을 가진 거다. 어떻게 지붕과 위아래가 같은가? 지붕 바깥쪽은 사회적인 거예요. 지붕 안쪽이 바로 개인적인 거예요. 그 두 개가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건물이 뭐냐? 바깥쪽은 사회적이에요. 바깥에 있는 나무, 뭐 펜스, 운동장, 마당, 옥외, 주차장 이게 다 누군가 함께 쓰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사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적인 거가 공적인가 이렇게 얽혀 있는 그것이 집이지. 그것이 뭐 꼭 외적인 거라든가 내 거라든가 하는 걸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지붕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것은 한 가지 그냥 사례로 얘기했는데 집은 절대 사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다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집은 내 집이라 그러지만 그게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 다른 물건들은 건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주차장도 차도 차소에 집어넣어. 보석도 함에다가 집어넣어. 뭘 집어넣는데 건물 밖에 싸는 건 없어. 배하고 건물은 못 사. 비행기 같은 거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영향이 크다. 근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였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숭례문에 사람들이 불을 타고 있었을 때 이여령 선생이 하신 말씀을 제가 카메라가 있어서 금방 찍었는데 뒤에 다른 말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돌과 나무로 건물에 비춰져 있던 것이 불타고 없어지고 나니까 저게 내 몸이고 살인 것 같더라. 피와 같은 걸 느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아주 전부 다 울고 조상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제사도 드리고 왜 그런 걸 누가 시키는데 왜 하는가? 아까운 그 숭례문이 탔지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뭐 국민이나 누구에게 건축물이 얼마나 때로는 중요한가를 보이는 중요한 예를 하나 얻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해보면 모든 건물이 이렇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다 이거죠. 이거는 카오키아라고 하는 여기 미국 원주민들이 살던
무슨 이렇게 큰 마을과 도시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뚝을 세우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에 승려들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뭘 기원을 해요. 말뚝이에요, 말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다시 복원한 건데 그 사람들이 뭐 건축을 배웠어요? 건축학자가 돼가지고 건축가가 돼가지고 면허 따가지고 이거 했냐고. 이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굵은 기둥을 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어디 뭐 예를 보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건 삥 둘려가지고 여기에 스톤헨지도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뭔가 태양의 운행을 이렇게 만드는 구조물이다 이거죠. 이걸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가운데 중심이 있고 큰 원을 둘러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건축물이나 구조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절로 갖고 태어나는 거지 건축은 뭐 따로 배워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잠깐만 얘기했는데 건축가라고 그래서 특별한 존재 아니다. 사람들 다 건축가야 다. 왜냐하면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사는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가 아주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텔레비에 가끔 나와요. 먹고 살고 이렇게 다 가꾸고. 그거 지금 누가 져줬냐? 건축가가 졌냐? 뭐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이 와가지고 졌냐? 아니, 다 그분들이 손을 짓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 많아. 건축가만 집 짓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거를 조금 더 유효하게 짓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희 아버지도 급하니까 집을 지시더라고. 제가 5살 때 어디 이사를 갔는데 가니까 뭐 뚝딱거리고 지시더라고.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관여된 거지 저게 뭐 남의 거다라고 볼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이런 거 보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죠. 높은 거 세웠을 때 아까 이 가운데 있는 높은 게 이게 말뚝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라고 해. 어떤 구조물의 말뚝은 이게 값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돈 얼마 안 돼. 이게 살 것도 없어. 길거리에서 가지고 오면 돼. 그러니까 우습게 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 의해서 거기에 박혔느냐가 있는데 이거는 태양이다 이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은 건축에도 저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중심이고 뭐가 주변인지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워싱턴 메모리알을 뭐 이런 메모리알을 만들어서 했다. 이거 오벨리스크다 멋있다. 똑같아 관념이. 아까는 값싼 말뚝 박은 거나 이거나 영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변해서 워싱턴 메모리알이 있고 이게 이제 월남 전몰자 기념 비죠. 이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기념비라서 우리 의다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사진 작가가 묘하게 땅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저쪽에 있는 게 비쳤어요. 이쪽에 있는 나무도 비쳤어요. 여기를 향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풍경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미국의 뭐를 표현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집들을 짓는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나무 말뚝을 하나 짓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게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다. 이게 뭐 사진 작가가 만든 거지만 저쪽에 말뚝이 큰 게 하나 있다. 전몰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념하겠다. 풍경이 비친다. 이것도 만든 사람이 돌로 이렇게 한 건 풍경을 비추라고 말한 건데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자기네 나라의 어떤 풍경 속에를 위해서 당신은 내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가져야 될 이렇게 아주 강력한 아이덴티티가 있겠죠. 그것 속에 당신네들이 이런 게 풍경이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게 건축이에요. 건축물을 잘 보시면.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보면 이 마이 아키텍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설계한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한 미국의 건축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이 뛰어난 건축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생활은 뭐 잘못했다는 건데 어쨌든 바람을 펴가지고 애가 셋이야. 본처에게서 본 부인에게서 낳으신 딸이 하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같은 대학교 교수의 또 잘생긴 또 여교수하고 또 좋아가지고 딸을 낳았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사무실에 있는 조경호라는 직원이었는데 그 여자하고 해서 이 아들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 죽었으니까 이게 한 5살 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감독인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왜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건축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는. 그래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푸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유명한 건축가니까 한번 멋있다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뭐 건축은 건축인데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쭉 찾아가는 굉장히 담담한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EBS에서 영화도 했어요. My Architect, 나의 건축가, A Son's Journey, 아들의 여행.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하다가 이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요.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거 저 유튜브에 마이 아키텍트 영화 보면 마지막 씬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에요. 뭐 기괴하다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가서 찍어요. 거의 마지막 때요. 동네 거기서 체조하던 사람이 막 뭐해요. 카메라가 오니까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나 감독이다. 뭘 찍냐? 이 건물 찍어왔다. 어떤 사람이 뭐 건축가 이름을 댔는데 틀렸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루이스 깡 그랬어. 루이스 깡. 그때 자기 나 루이스 칸의 아들이다. 반갑다. 이 건물 멋있다. 아침에 조기 체조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아들 표정이 이렇게 좋아하지가 않아. 그러냐? 그래서 이 안에 이 건축가 한 명이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건축가 하고 같이 일하던 방글라데시의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아들 보고 여기 얼마 찍을 거냐? 한 30분? 그렇지만 이 건물을 30분 안에 찍어? 이게 한시 맞추니까 아들 표정이 그냥 30분이야. 더 이상 그 아들 표정이 재밌어. 일부러 연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의 국회 의사당을 했던 이 방글라데시 건축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겠죠. 너한테는 이런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훌륭했는데 어떻게 훌륭했는가. 방글라데시가 옛날 동파키스탄에서 했으니까 지금도 이거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 방글라데시 밟았는데 땅에 3분의 1이 똥이더라고. 이렇게 밟으면 푹 썩해요. 이를 밟으면 괜찮고 정말 거짓말 안 못해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저기 뭐야 라이터하고 뭘 하면 좋겠다는데 라이터를 들고 왔었어요. 라이터 주면요 한 달 4식구가 먹고 산대. 가스라이터 하나 주면. 근데 그걸 주면은 뭐 난리나. 큰일 나. 버스가 가는데 막 달라는데 그 주면은 그 여자 죽어요. 잠깐 치여.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남았길래 저기 저 공항에서 주려다가 그 공항 직원한테 혼났어요. 뭐 사람이 벌떼처럼 달려가. 그러던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국회의사당을 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건축가에게 저걸 했는데 몇몇 사람 세계적 유명한 건축가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맡겨가지고 이게 이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공간 뭐 중에 물이 부족하니까 항상 물을 담아두려고 한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집이에요. 뭐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를 가지고 했을 때 물자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뭐 타워 크레인도 없죠.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하얀 띠냐? 요 1.5m 높이를 가지고 만든 콘크리트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조건이 뭐냐면 정부 조건이 여기는 노무동원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그 노동 창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800명이 갖다 붓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 레미콘도 없어요. 손으로 쳐가지고 붓고 해가지고 다음 끝난 다음에 이게 짜투리가 이상하니까 하얀 대리석 붙인 거예요. 이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저 위에 이거 이 타워 크레인 해가지고 진 게 하나 없어요. 전부 다 그 대나무로 만든 발판 올라가서 사람이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데 그 건축가가 아무튼간에 그 건축가가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너한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이 대단히 방글라데시의 그 나라를 사랑해 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5년 6년 계속 봤는데 건축가가 그렇지 않더라. 대단히 아무튼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이 사람이 눈물이 글썽글썽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거 자주 얘기하지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여있는 무언가의 정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래서 방글라데시 가면 다카에 가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밖에 없어요. 뭐 택시 운전 앞에 보면 그냥 가서 혹시 뭐 하면 가실 일이 없겠지만 루이스 칸 얘기하면 택시 운전 다 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번에 뭔가 그 명작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KBS 프로에 제가 한 7번쯤 나갔었는데 그 같이 있던 김종훈 씨 있었죠. 명지대학에 있는. 다음에 건축가 뭐 할까 해서 방글라데시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만 거기 어떠냐 그래서 거기 뭐 땅이 그런 데 때문에 안 간대. 김종훈 씨는 안 간대. 김 교수 혼자 가래. 왜 안 가냐 했더니만 뭐 거기 뭐 더럽다며 뭐 자기 그런 거 안 간대. 더러워도 가야 되는 거지 무슨 그 정신이 얼마나 좋은데 좋은 것만 하는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공동으로 호소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아들의 저걸 푸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물이 그냥 지어진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짓는가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묶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오래 준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요새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코이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뭘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정부 쪽에서 보면 굉장히 뭘 도와주려는데 왜냐하면 6.25 때 파병을 제일 일찍 해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였다. 그다 은혜를 보답한다 그래가지고 뭘 하고 있대요. 이거는 탄자니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코이카처럼 이렇게 저개발 국가를 도와주는 건축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 도와준 나라의 건축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뭘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탄자니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예요. 저는 이 그림하고 다음 그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좋아지게. 이게 이제 이 학교가 공부를 되게 못한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탄자니아에서 고등학교에서 전체 바닥에서 5위인가 그렇대. 성적이. 그랬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대개 다 그렇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고 더러운 물을 길어다가 집에 갖다 주고 그러고 학교에 오니까 건강도 나쁘고 가족들도 나빠지고 공부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붕에다가 경사지게해서 빗물을 받자. 빗물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정화시킨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가게 하면 된다.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아름다워요? 이거 만약에 지면 아마 시청에서 허가 안 해줄 줄 모르지. 미관심의에서 또 교수들이 또 앉아가지고 또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집 만들어 돈 꽤나 쓰고 만들 거예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농구장도 하고 그다음에 밤이 되면 영화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사람을 모은다 이제. 그러니까 뭘 많이 가지면 안 돼. 덜 가져야지 뭘 돼, 건축은. 우리나라 달동네 좋다는데 달동네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건축하는 사람들 괜히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지. 달동네 가면 사람 사는 데 사는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아까처럼 다 칸막이 치고 다 해. 내가 다 있는데 뭘 그래. 근데 사람들이 뭘 부족해야 나와. 내가 뭘 면적을 갖고 있든지 뭐가 부족해야 나온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커뮤니티 시설, 지원 시설, 노인들을 위한 시설, 누구를 위한 시설을 그냥 지을 일이 아니라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야 돼. 그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나온다 이거죠. 건강이 부족하다면 누구나. 그럼 만날 사람이 있으면 이게 부족한 거 있을 때 나오는데 이 부족함은 여기에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붕을 만들고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졌대.
요 집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사들도 전부 다 이렇게 물을 해서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이거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형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걸 집을 진 목적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와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거예요. 건물은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큰 건물은 국가적인 의미에서 소중한 거고, 요거는 한 고등학교의 아이들의 그 부족한 것을 이렇게 허를 찔러주는 것이 있는데 건축물이 빗물을 모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마희가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애들 이거 뛰는 이거 뭐 이 사진 크게 봐야 되는데 아니 이 이름 참 아름답다 생각해. 내가 찍은 건 아니지만 이게 건축이지. 이게 공공 건물이지. 뭘 그렇게 뭘 그러니까 집을 허술하게 지란 뜻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거기다가 담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얘들 보고 뭐, 야, 지금부터 할 테니까 돈 1,000원 줄 테니까 알아서 손들어라 했겠냐 이거지, 이게. 고등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고등학교가, 그 후에 저 탄자니아에서 고등학교 전체 2위 뭐 이렇게 했대. 성적이 팍 올라갔대. 그러니까 무언가의 방법으로 주거 건축을 이용한다. 우리 지금 뭐 디자인 그러는데, 뭐 건축가 보고도 그런 얘기 하지만 학생들한테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냐. 전부 다 보면 뭐 커머셜 디자인이지 뭘.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커머셜 디자인이라니까 오피스 한다, 뭐 한다, 엄밀히 따지고. 근데 왜 때에 따라서는 소셜 디자인도 해야지. 뭐 저기 뭐 서울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무슨 디자인과가 있다 그러는데 디자인 자를 붙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셜 디자인과 커머셜 디자인을 분리를 다 해서 커머셜 디자인은 커머셜 디자인대로 뭔가 좋은 점을 잡아가지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범위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 사회 디자인이 뭐냐? 뭐 이렇게 싸구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디자인으로서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소셜 디자인인데, 우리나라의 뭐 이 관청이나 이런 데 있는 디자인은 뭐 아름다운 걸 만드는 디자인이야. 뭐 무슨 뭐 경관 디자인, 무슨 디자인, 경관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관이 디자인이 되는 일입니까? 경관은 만들어진 결과의 총체가 경관이지 경관은 컨트롤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집이라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야 그 전체가 생기는 건데, 에이, 우리나라는 이상해. 이상해.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뭐 다리를 만지고 다리 곧 설계한 사람 바보겠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나 빵떡 쓰고 그림 그리던 이렇게 회화하던 사람이 다리를 디자인한다? 제가 가르치던 선생님 중에 마키우메카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한테 배웠어요. 그분은 지금 80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유엔 본부에 건물 짓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분이 치명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프리츠커상도 받고 이런 사람이 다리를 설계했는데 다리가 바람 때문에 쓰러졌어. 그렇게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다리를 만들었는데 다리가 바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분은 일생 동안에 제일 그런 사람도 실패를 하는데 어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다리를 져요. 토목하는 사람도 만들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 그냥 넘길게요. 넘기지 말까? 여기 주네부 호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박물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졌어요. 건물을 진 다음에 나다니까 희귀한 집이 됐지요.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가요. 처음에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기 한 10년쯤 지나면 여기 없어지면 이상해. 쭉 있었는데 처음엔 신기하다 그랬는데 자꾸만 옆에 있다가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요거 물 비치던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없을 때도 그냥 뭐 빈 거였죠. 그러니까 마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와 똑같아요. 물 위에 구조물을 졌어요. 왜 졌을까? 그런데 이 비슷하게 진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스톤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스톤헨지 갖고 제가 대학교 입시 우리 건축가 도는 학생 골탕을 좀 많이 먹였는데
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스톤헨지 막 보기도 싫다고. 이게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사람이 살 때는 신석기 시대 때 땅 밑에서만 살았어요. 5만 년을 살았어요. 축축한 것 속에서 햇빛을 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뭘 올리면 땅 위에다가 구조물이라고 하는 걸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건축가에서 배운 거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건축물은 본능적으로 사람이 알아서 짓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는데 나무를 갖고 졌어요. 이게 이제 스톤헨지라 그러잖아요. hen지는 뭐냐, 행잉,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나무로 매단다. 그래서 스톤헨지 그래요. 이 동네 근처에 우드헨지도 있어요. 나무로 만든 넣어서 매달게 한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시계라 그러고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거는 데다 이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 쪼아먹게 만들어서 깨끗이 죽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 그러는데 이제 후자는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이게 해시계라 하자고요. 그래야 희망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돌을 갖다 줬는데 이 누가 짓자 그랬을까요?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면은 뭐가 좋은가를 설명해야지. 그 이제 이건 건설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족이 있을까 부족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들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돌은 무지학제가 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생각하면 저 누가 갖고 왔냐, 어떻게 세웠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 이거를 어떻게 세웠냐가 아니라 왜 지려고 했는가가 더 중요하지. 왜 지려고 했는가가 없는데 어떻게 져? 그래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오는데 이 돌이 이 근처에 없느냐? 없어요. 이 돌은 저기 대서양 서쪽에 가야 돌을 캐요. 그 돌을 누가 캐냐? 누가 캐줍니까? 돈 주면은 용역 받아가지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캐주냐고. 자기네들이 캐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캤죠. 그걸 싣고 와요. 어떻게 싣고 와요? 부족들이 알아서 씌워요. 그래가지고 하나 세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해와요. 또 해와요. 이거를 몇 년이나 몇십 년 걸려가지고 그걸 해와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얹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거 있으면 쓰러지니까 위에다 얹히면 이게 덜 흔들린다고 하는 걸 알았는데 거기다가 요거 구멍이 이렇게 뚫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처럼 끼인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첫째, 누가 만들자고 했는가? 만들자고 했을 때 그 부족이 듣고 야 이 미친놈아 그랬는데 자꾸만 설득을 하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공감대,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저거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그걸 끈 거지. 그리고 모두가 그걸 한 거예요. 모두가 했으니 모두 즐거웠겠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저걸 만들었다. 나는 이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면 저걸 못 써요. 그래서 스톤헨지를 보면 섬찟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섬찟해. 그래서 학생들이나 저도 앞에 가서 그랬는데 저기 앞에 가면 내가 21세기를 사는 2014년에 아무개라 생각하면 안 돼. 저걸 볼 때는 구조물 앞에 서서 자기가 이 부족의 일원이 돼야지 그 북소리가 들리고 좋아하는 것 해가면서 구조물의 기쁨을 느끼지. 그거 없으면 뭐 돌 많네. 야 바람 분다 가자 춥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공공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 생각해요. 누가 만들자고 했는가, 어떻게 끌고 왔는가, 사람들이 뭐 했는가. 그래가 쭉 해가지고 뭘 했다. 저게 보면 이 하지, 동지, 그 해 뜨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한 10,000명쯤 됐다. 다 못 들어가니까 여기도 서성거리고 있고 누구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막 축제하면서 기뻐하던 날 누가 그 기쁨을 주는가. 돌이 줬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주는 거다. 이거는 유치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돌덩어리가 똑같아 그게. 이 유치원을 졌을 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아까 지붕 같은 거 뭐 아까 마희가 고등학교 같은 얘기들도 그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그 공동의 무언가 같이 모두 같이 짓는다고 하는 게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모여 산다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38분이. 여기 이제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 고대 국가를 안다. 다 아는 거야 이게.
왜 모여 사는가를 이거를 역사 얘기로 듣지 말고 뭔가 그 중요한 텍스트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게 필요하고 그것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센트시티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딴 게 없어요. 진정성은 내가 진실함에 나와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진정성이에요. 그걸 뭐 오센트시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된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것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가. 근데 건물은 그런 성질이 강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여기 이제 아고라가 있어요. 옛날에 아마 이게 파르테논 위에서 보면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찍으면 근데 요 정도가 아마 옛날에 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도시 국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고라를 만들었어요. 아고라는 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아고라를 만들자고 누가 했나요? 다른 나라에서 아고라를 만든 적이 있나요? 광장을 왜 만들어? 빈터를 만들었다 아니에요. 만든 게 있으니까 그런 게. 그거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같이 도시에 사는데 어떤 사안이 있으면 다 같이 모이자. 어떤 한 사람이 정할 수 없다. 모두 모여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빈터를 만드는 거다. 그 빈터라고 하는 것은 빈 땅이 아니라 모두 함께 모여야 된다는 사회적인 약속과 그 지킴이 있었을 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고라가 훌륭한 거라고. 그래서 아고라가 처음에 요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사라져가지고 있고 아고라만 나와서 아고라가 뭐냐 뭐 사람이 그냥 모여가지고 뭐 이거 하는 데다 라고 하지만 처음에 그거를 만들었을 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고라는 그게 아니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혹시 저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성경에 고레스 왕 몇 년에 뭐하고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고레스 다른 말 쿠로스라고도 하고 키루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게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이 황제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설명한 거니까 믿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도시의 중심, 이 황제가 도시의 중심에 특히 광장을 세우고 그곳에 사람이 모여 서로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들이 짐에게는 이제까지 이렇게 무서워한 그런 이들을 내가 무서워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그렇게 대단하던 사람이 이게 왠지 뭐 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딴 게 아니고 도시의 중심에 광장을 세우고 그것에 사람들이 모여 서로 맹세도 하고 걸기도 하고 다짐을 했다 이거죠.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무언가를 만들 이렇게 하는 이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면서 한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 중에 그런 국가가 없는데 저 이상한 국가가 이상하게 무섭다. 이거는 광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설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장이 부족하니까 따로 만들었어요. 그 파르테논 건너쪽에 보면 프닉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다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땅을 넓혔어요.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땅 넓힌 데가 있어. 지금은 돌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볼 때 뭐를 여기서 파르테논이 이렇게 보이죠? 뭘 느끼게 되냐면 같이 모여서 의회를 한다고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 하는데 이게 이제 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성토를 했어요. 이렇게. 이 땅을 들어 올린 거예요. 아까 연설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테네 시민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도 뭐 했다는 생각을 해요. 고대 그리스는 극장을 만들었어요. 극장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없었어요. 그리스를 여행하시다가 고대 극장을 보면 동그랗다. 그거 다 들어가서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구경하다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다 서보세요. 여기 보면 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말해보세요. 저 위에 올라오면 소리가 잘 들리게 만들었어요. 아, 잘했어요. 저 위에서 뭐 야이놈아 그런 거 들려. 아, 잘 졌다. 이게 국장이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 극을 보려면 옛날에 극장이 없었다면 저들이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 연극이 있죠. 연극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구경을 하지.
구경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언덕에 앉는데 그냥 앉다가 뭐 하니까 이제 벤치를 만들다가 사람이 많이 놓으니까 나무로 둥그렇게 짰는데 이게 이제 내구성이 없으니까 돌로 집시다.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원형 극장이에요. 원형 극장이라고 하는 시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모이겠다는 문화 없이는 안 만들어지는 거다. 그 말하자면 모두가 함께 무언가의 문화를 만드니 극장이 생긴 건데 우리는 극장을 만들 때 그냥 극장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연극하고 뭐하고 올라오는 것도 달라요. 여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어디 앉냐면 여기 앉아요. 그러면 저기 이렇게 이 극장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무슨 연락을 받으면 이렇게 가요. 이 사람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올라간다 이거지. 그런데 요새 극장은 어떻게 하냐면 로얄 박스가 있어서 높은 사람도 먼저 올라가고 낮은 사람도 뒤로 올라가요. 극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것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극장이든 뭐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많죠. 시설이란 말 별로 잘 안 쓰죠. 시설에 보낸다 그러면 형무소에 가는 거니까 시설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넌 시설이란 거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보면 극장, 백화점, 물건 파는 거예요. 수많은 물건을. 그 다음에 뭐 시장, 여기 시청 모여 있는 거예요. 대학, 유치원, 쭉 하다 공장, 사람 모여서 안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 저는 감동적인 게 공중 화장실. 급한 사람 오줌하고 소변 대변 급한 사람 할 때 같이 쓰자. 그게 공중 화장실이에요. 작은 화장실이 사람에게 굉장히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작은 건물을 더 잘 지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건물을 전자 입찰을 해. 뭐 몇천만 원 미아를 막 쏜대. 그러니까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막 해. 아니라고. 작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잘 지어야지. 그래서 국토부에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전자 입찰을 하냐. 또 건축사들 또 막 일 따려고 또 쏜대. 막 쏘다 딱 맞으면 또 된대. 뭐 일하는 데 좋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시민에게 올바른 일이냐. 그거를 내버리는 일은 난 그 직무유기라 생각해. 더 작은 거에 대해서 알뜰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같이 쓰는 거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다른 데서 못하는 공공이 해야 될 일이다. 큰 거야 누가 못해.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눠 쓰도록 되는. 난 그게 참 신기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건축을 안 가르쳐. 건축 가르쳐서 뭐 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한 오래전부터 건축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건축사법, 건축법, 무슨 법 이게 전 전공이 법이 아니에요. 몰라요. 건축법 그렇게 뭐 잘 몰라. 그런데 이 건축 기본법이 있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다가 결국 법이 생겼어요. 그거 뭐 연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생 동안에 대학교 교수하면서 했지만 가장 보람된 일은 건축 기본법을 만들자 그랬고 실천이 됐고 연구해가지고 펜대 잡고 써봤다고 하는 데서 참 보람을 느껴. 그리고 3%밖에 안 된다는데 통과하는데 그래도 그게 법이 생겨가지고 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기초 건축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법은 건축사들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건축사들 만나 뵈면 그 법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는데 건축사들한테는 애매모호한 거지 국민들한테는 좋은 법이에요. 법의 목적은 국가가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냐 하는 법이지 건축사들에게 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잘 돌면 그게 전문가들한테 올 수 있는 중요한 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빠졌어요. 다들 뭐라고 들으냐면 대학에서 무슨 가르치면 됐지 왜 국민을 향해서 그 기초적인 건축을 왜 가르치냐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아우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니까 같이 연구하던 우리 대학원 나온 박사 이 친구가 똑똑해 둘이서 모였는데 교수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 시행령에다가 쓱 넣으시죠. 시행령은 뭐라 안 그러는데 그거 넣었어.
저 구석에다 안 보이게 그때 안 건드려 가더라고. 그 이름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 지금 교통부 됐지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만 저를 보고 거기 국장 이런 분들이 쉽게 응해주지 않더라고. 왜 그거를 왜 건축을 가리키느냐 의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목하시는 분 있으면 좀 죄송해요. 저 건축하는 인간이니까. 그게 기초건축교육이 뭐냐면 국민을 위한 건축교육이거든요. 국민을 위한다 그랬지 국민을 위하지 않는 거는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건축하는 사람은 알아달라고 교육. 그건 필요 없어요. 국민이 알아야 될 건축교육이다. 토목이 있다. 근데 아스팔트 깔린다. 다리 놨다. 좋은 일도 있는데 그 국민이 알아야 되느냐. 뭐 알면 괜찮아. 그거 가지고 됐고. 배를 만든다. 기초 조선공학교육. 국민이 알아야 될 조선공학. 배를 만들 필요가 있냐. 뭐 알 필요 있겠지만 속속들이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이 알아야 될 뭐 스마트 기술 교육. 그거 하면 안 돼. 아무도 뜯지 마. 그 휴대폰 뜯어본 적 있어요? 못 뜯어요. 그거 뜯지 말라고 돼 있다고. 뜯으면 그거 손해봐. AS도 안 돼. 알 필요가 없어. 그런데 국민이 알아야 될 건축교육은 있다 이거죠. 뭐를 알아야 되느냐? 건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미국이나 어디 같은 나라에서는 건축을 통해서 하는 거 많아요. 건축 통해서 수학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해요. 뭘 배울 수 있냐? 공동체 배우죠. 일상 사물 배우죠. 일상의 생활 배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장 큰 개념이니까 경제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산업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죠. 역사가 있죠.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 거를 건축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국민이 배워야 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건축이다. 그런 공과대학 안에 과목들을 보면.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모두 합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뭐 이상하게 뭘 하면 모이죠. 광장과 같은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모여서 만든 건데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서양 속담에 좋은 광장은 사람을 서로 친하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길이 착한 아이를 만든다 이거죠. 근데 이 광장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광장의 제일 아름다운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 제가 들고 다니던 동화책인데 한 30년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면 광장에 사람이 모여 있는 것. 물론 서양의 광장이죠. 우리나라에는 광장 문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동화책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한참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긴 하지만 보면 얘기가 있어. 재밌어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니까 건축하는지 모르겠는데 집들이 자기 얼굴 맞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든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이 쭉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들춰봤는데 제가 이걸 교과서를 다 사느라고 26만 3,100원을 썼어요. 그래서 다 들춰봤는데 이 그림 하나 걸렸어요. 대한민국은 건축 안 가르쳐요. 결심을 했나 봐. 건축을 가르치는 자는 뭐 3년 징역에 처한다는 뭐가 있나 봐. 안 가르쳐.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거 딱 두 개 있어요. 커튼 치는 법, 도배하는 법. 그게 건축과 관계된 끝이에요. 구조를 알아보자. 그럼 뭐 마카로니 같은 거 잘라가지고 다리를 만들자. 이런 건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왜 커튼 치는 것이 그게 옳지 않는가? 커튼 쳐야죠. 그러나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봐라. 밖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자. 이렇게 해야지 건축을 통해서 뭘 배우는데 자기 집 치장하는 거. 벽지를 뭘 골라놨냐. 벽지 골라서 뭐 예쁜 집을 만들어 봅시다. 밖을 열어보면 파출소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나를 위해 살아주는 다른 사람의 것이 뭐냐고 하는 걸 가르치면 훨씬 좋겠구만. 나가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 몰라서가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가르치면 참 좋을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즐거운 학교 생활인데 이게 과목 이름이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1학년 1학기예요. 1학년 1학기 첫째 과가 즐거운 학교 생활 하자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이 하나 있구나.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 이렇게 보니까 뭐 동강동강 끊어져 있어. 나무도 동강동강, 숲을 이룬 것도 없어. 전부 다 자기 혼자야. 혼자. 애들도 둘이 보는데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둘이 보고 있는데 이거 아픈 사람 있으면 뭐 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표정이 없어. 이게 물론 일러스트레이션이 이걸 다 그릴 리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좀 그렇더라. 근데 수상한 게 있어요. 이 도로가 진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학교 주위에 있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알아봤다. 그랬더니만 알아보더니 책 뒤에 있는 거에 딱지를 붙이는 걸 연습시켜요. 점점 이제 한 3장쯤 넘어가면 학교 주변에 위험하지 않은가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차들에 치지 말아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딱지를 붙이면 맞았다 이게 횡단보도. 이런 거 붙이라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뭐 즐거운 생활이야. 위험한 생활이지. 건축가 도시를 통해서 위험한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다 이거 자동차가. 창피한 노릇이야 이거. 국민이 알아야 될 교육인데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십만 명이 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옳겠구만. 이게 식견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있는지 몰라 기껏 한 장 남아있는 게 이런 거 그려가지고 몇 장 넘어가 딱지 붙이게 하더니만 제일 마지막에 연습 문제가 교통안전놀이를 이게 놀이야 이게. 올 때 엄마 손 꼭 붙잡고 누가 오면 도망갈 거서 빨리 뛰어들어가고 무슨 일 있으면 경찰서 가라는 얘기고 이런 거지. 이거 뭐 에이 뭐 이따위냐. 가리킬 바야 좀 이렇게 멋있고 진중하게 아까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는데 그런 게 없다. 딴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제가 뭐 얘기하면 그냥 빡 넘어갈게요. 그냥 막 넘어갈게요. 요거 한 장하고 제가 가만 있어봐. 55분? 5분 남았네. 그럼 가지 말아야지. 다시. 이거는 이 파르테논에서 이렇게 그린 어떤 건축가의 그림인데 파르테논을 안 그려. 여기 있는 사는 사람을 그려요. 이 1년 360일 정도 이 자기 도시에서 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는 거. 여기 올라가 봐야 이거 왜 안 그리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아크로폴리스 그러면 파르테논. 파르테논은 비례. 비례니까 이쁘다. 이쁘니까 최고의 건축.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파르테논이 어디 있나만 계속 가.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땅 전체가 이게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는 관점도 이것도 이제 한 장의 건축가가 그린 그림이지만 공동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한 거다. 이게. 이건 종묘 그냥 넘기고 그냥. 그래서 아까 이제 건축의 여러 지속적 여기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다 붙였더니 이게 테마가 돼버렸는데 뭐 한 10개쯤 고르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 설득시키느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 거예요. 뭐 20개도 만들 수 있고 30개도 만들 수 있어. 일상과 장소. 건축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거주하고 체험하는 장소이자 생활공간이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일까요? 사람이 특별하게 뭐 별나게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숨쉬고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내가 살고 체험도 하고 그런 장소이며 생활공간이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건축은 일상적인 도구에 시작하는 모든 건조 환경에 문맥 안에 존재한다. 말이 어려우세요? 여기 이제 저 문짝을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에 있으면 정첩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나사도 있고요. 옆에 보면 문틀이 있고 다 있어요. 이걸 하다가 뭐 바깥으로 나가면 옆에 방이 있어요. 방이 있으면 또 복도가 있어요. 복도가 있으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 밖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조그맣지만 다 있는 거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환경, 다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큰 걸 생각해. 옛날엔 그랬어요. 60년대나 70년대는 환경 그러면 큰 것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오는데 요새 친환경이라 그러잖아요. 친환경은 환경의 개념이 달라. 환경의 출발은 내 몸서부터예요. 작은 데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환경의 출발은 나하고 요 옷 사이에 좀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시라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공기가 통하지. 그게 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입으면 안 되니까 겉옷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사이가. 그 다음에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거 다음에 뭐 어디냐고. 아니 이거하고 이거라니까. 그래 부시자 이거지. 귀찮으니까. 더워 죽겠다. 부시자. 그러면 이제 내 동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까 걔네들이 이제 건물이 옷 같은 거란다. 그랬더니 에이 건물이 무슨 옷이에요. 그래 밖에 춥지? 네.
옷을 하나씩 벗자. 아 추워요. 벗어 하나씩. 전부 다 벗었어. 추워요,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벗을 게 다 벗었대. 런닝샷 하나 입게 하고 놔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더운 바람은 나왔는데 벽을 깨버리자. 왜요? 아, 옷을 벗는 거니까 벽을 없애버리자고. 그러면 벗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추워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겠지. 네. 그러니까 벽이 무엇이냐? 다 못의 한 일종이다. 그런데 건물에는 창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설득시키기 위한 말이지만 뭐 그렇게 된 거를 그렇게 않게 보겠다고 우기는 건 또 뭐냐. 그렇게 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옷도 이렇게 삼배 같은 거, 그 뭐 이렇게 배옷 같은 거 보면 속이 숭숭 시원하죠. 겨울에 입는 거는 이게 두툼하고. 그러니까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건축물에 구멍 뚫려 있는 게 이제 창문. 그 창문 언제 답답하죠. 창문 뭐 열었다 닫았다 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구멍 내는 거예요. 공기만 들어옵니까? 바깥에 있는 전경도 봐야지. 누가 떠드나 관심도 기울여야지. 또 그다음에 뭐 꽃도 내다서 사람들 좋게 하는 거지. 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으니까 일상적인 도구에서 시작하는 모든 건축 환경의 한 일부다.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손잡이로부터 다 관계되어 있는 거다. 지역과 관계 있어요. 건축은 집합을 이루며 지역의 문화를 표현한다. 아까 뭐 지분과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공동체 얘기 많이 했어요. 건축은 개인과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냥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면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 붙고 뭐 이래요. 그 다음에 재료, 구축, 경제적인 자산, 이거 중요하죠. 어떻게 이 유용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집이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잘 해야죠. 이 핀란드가 지금은 조금 뭐하지만, 제가 건축 정책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그때 건축 정책이란 말이 없었더라고요. 핀란드 건축 정책에 있는 PDF 파일을 어떻게 얻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감동적인 글이 있더라고. 왜 국가가 건축에 대하여 그걸 많이 써먹었어요. 정치가한테 가서 얘기하면 핀란드 얘기한다 그래서 넘어가. 문장이 뭐라 써있냐면 국가가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렇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2가 건물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을 잘하고 해야 된다. 그게 건축 정책의 기본적인 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기 건축 등록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왜 건축을 중요시하느냐, 건축사들이 중요시하는 걸 세 가지로 얘기해요. 왜 건축사나 건축이 공공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 안전, 건강, 복지 세 개예요. 미적인 거는 제가 미적인 걸 도외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데 역시 그 근거는 안전, 건강, 복지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거나 다가갔을 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환경, 기술, 산업,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입니다. 모두가 만들어 가면 이거를 이제 이 장면으로 끝을 맺어야겠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저기 KBS에 뭐 TV 특강 요새가 없어졌어요. 뭐 4번인가를 가서 했는데 이거를 자르지 마라.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싹둑 잘랐더라고. 이 불 지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시민들이 자기 장소를 얻을 수 있는가? 내 장소가 뭔가, 내가 즐겨하고 누군가 같이 사는 걸 느끼고 내가 무슨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오랫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때가 묻어 있는 이것을 내 장소라고 여길수록 그게 사는데 중요한 건데 자기 장소가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 헬싱키에 이 마크 슈니트라고 하는, 맞으면 영어로 하면 마케트예요. 거기 이제 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홀도 있고요. 정부 청사도 있고 이런 데인데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그 땅이 그러자 철도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 창고가 있었는데 큰 창고가 그 철도를 수리하던 데였거든요. 그 철도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 땅이 빈 벽돌 건물로 남았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이제 굉장히 정부의 중요한 행정 지역으로 만들려니까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딴 걸 만들려고 국가가 그걸 기획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그 전부터 저 벽돌집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벼룩시장도 열리고 무슨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알아서 썼어요. 써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자 이제 개발할 테니까 부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안 통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철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거 결정한 전날 7,000명인가 모여가지고 불을 질러버려 방화 사건을 했어.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게 숭례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애지중지한 거 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부서짐을 당하느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을 질러서 불의 축제를 벌리자. 이게 7,000명의 모든 사람에게 동감해서 다 불지른 방화범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경찰이 안 잡아갔다. 그리고 저거를 보고 불을 끈 다음에 정부가 포기하고 그걸 시민들이 쓰라고 줬어요. 사람에게 장소라고 하는 거 아까 일상적이다 뭐다 하고 장소를 얻는 게 누가 주는 게 아니라고. 뭐 시청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뭔 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쓰고 애정을 갖고 있고 시나 행정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뭐 이제 전문가 이게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불을 태웠어요. 태운 다음에 남아가지고 다시 또 썼어요. 고쳐가지고 불나면 불난 대로 이게 나무가 뭐 그 그림 당하면 그림 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조차도 다 우리 거다 또 만들었대. 장소는 그렇게 얻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든다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에게 장소는 없다. 마지막으로 건축가 선생이지만 유식한 얘기를 해야지 다음 시간에 또 오겠지. 하이데거가 철학자인데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기고문을 썼는데 그 제목이 독일말로 바우엔 보넨 덴켄이에요. 바우엔 빌딩, 드웰링, 띵킹. 번역하면 짓기, 거주하기, 생각하기. 그 제목이 돼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사람은 거주하기를 배워야 지울 수 있다. 거주하는 걸 배워야 돼. 어떻게 거주할 거냐? 그냥 이렇게 그냥 사네. 어떻게 살 건가를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지을 수가 있다. 사람은 짓지 않으면 거주할 수 없고 생각도 없다 그랬어요. 이 빌딩이라고 하니까 낮춰본다. 노가다. 자, 대학교 들어오려고 입학원 썼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건축가 간다 그러니까 왜 기계과까지 건축가 가냐 그랬더니만 건축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야, 아마 노가다 되려고 나 언젠가 쓸 거야. 그때서부터 노가다가 시작이 됐어. 이런 노가다가 어딨냐고. 이런 진정성이 입각한 노가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짓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니 여러 분들도 자기 위치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교양으로서 짓는 사람으로서 행정으로서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석하기 나르지만 건축 사랑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거라는데 너무 그걸 허투루 본다 이거죠. 제가 시작한 게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6분에 끝났어요. 그냥 미안하지만 어쨌든 아까 국장님도 오셔서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마쳐야겠습니다. 다음에 서정일 박사가 와서 기대 건축 뭐 쪼개 있는데 저는 다음 이거 언제야 이거? 한참 뒤에는 10월 6일 날 와서 하겠습니다. 저기 빠지지 말고 오셔야 돼요. 네, 꼭 오세요. 이게 이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오세요. 네.